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정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보양식 곰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특히 곰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뜨끈한 국물 생각 많이 나시죠? 저도 얼마 전에 동네 곰탕집에 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탕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고 기운이 나는데 이게 단순히 따뜻해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오늘은 곰탕의 영양학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곰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곰탕은 소의 뼈와 고기를 오랜 시간 푹 끓여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보통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끓이는데 이 과정에서 뼈 속의 영양소들이 국물로 우러나오게 되죠. 특히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콜라겐은 우리 피부와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거든요. 50대,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체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관절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곰탕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고생하셨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곰탕을 챙겨 드시고 나서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곰탕에는 칼슘과 인도 풍부해요. 뼈를 오래 끓이면 뼈 속의 미네랄이 국물로 녹아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곰탕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곰탕의 아미노산 구성이에요. 글리신,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만성 염증은 각종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곰탕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단순히 영양 보충을 넘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곰탕을 먹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나트륨 함량이에요. 곰탕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보통 1500에서 2000mg 정도 되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 정도니까 곰탕 한 그릇이면 거의 하루치를 다 먹는 셈이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곰탕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김치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좋은 조합이거든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잘 익은 김치는 유산균 덩어리라고 봐도 될 정도죠. 곰탕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김치의 유산균이 이 소화 과정을 도와줘요. 실제로 곰탕을 먹을 때 김치를 함께 먹으면 더부룩함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김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곰탕의 지방 흡수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곰탕에는 포화지방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흡수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김치의 식이섬유가 이를 완충해주는 거죠. 또 김치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곰탕을 끓이는 과정에서 비타민유는 많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곁들이면 이런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신선한 채소를 먹기가 어려운데 김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거죠.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곰탕에 김치를 곁들여 먹은 건 단순히 입맛 때문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소화가 잘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정말 우리 전통 음식 문화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깍두기예요. 김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깍두기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특히 좋거든요. 디아스타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단백질 소화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요. 곰탕을 먹을 때 밥을 말아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깍두기를 함께 먹으면 밥과 고기가 함께 소화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하죠. 무에는 또 비타민C가 풍부해요. 생무 100g에 약 2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익으면서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량이 남아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무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곰탕의 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곰탕을 끓일 때 약간의 누린내가 날 수 있는데 깍두기를 함께 먹으면 이게 중화되면서 더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파예요. 대파나 쪽파를 곰탕에 듬뿍 넣어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곰탕을 먹는 이유가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여기에 파를 듬뿍 넣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제 어머니도 손발이 늘 차가우신데 곰탕에 파를 많이 넣어 드시고 나면 한동안은 손이 따뜻하다고 하세요. 파에는 또 비타민O와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비타민O는 눈 건강에 좋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시력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니까 이런 영양소를 챙기는 게 중요하죠. 또 파의 매운맛 성분이 식욕을 돋워주는 효과도 있어요. 식욕이 없을 때 곰탕에 파를 듬뿍 넣어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환절기나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효과가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건 마늘이에요. 곰탕을 먹을 때 다진 마늘을 넣어 먹는 분들도 계시고 통마늘을 구워서 곁들이는 분들도 계시죠. 마늘은 정말 맞는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죠. 또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은 거예요. 마늘의 또 다른 장점은 항암 효과예요. 여러 연구에서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위암,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마늘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식단에서 꾸준히 챙기면 도움이 되는 거죠. 곰탕에 마늘을 넣으면 또 하나 좋은 점이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곰탕의 보양 효과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청양고추나 홍고추예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곰탕에 고추를 썰어 넣어 먹는데 이것도 영양학적으로 좋은 조합이에요.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체온을 올리고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 쉬운데 고추를 적당히 섭취하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돼요. 캡사이신은 또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거죠. 물론 고추를 먹는다고 통증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고추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홍고추는 비타민C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곰탕과 함께 먹으면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고추를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매운맛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적당히 매운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들깨가루나 들기름이에요. 요즘은 곰탕에 들깨가루를 풀어 먹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정말 좋은 조합이거든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곰탕에는 포화지방이 많은데 들깨의 불포화지방산이 이걸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중요해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들깨에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는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죠. 들깨가루를 곰탕에 풀면 국물 맛도 더 고소해지고 영양도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예요. 다만 들깨는 칼로리가 꽤 높은 편이니까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숟가락 정도면 적당해요. 일곱 번째는 무생채예요. 곰탕집에 가면 무생채가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무생채는 생무를 채 썰어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생무에는 소화 효소가 살아있어서 소화를 돕는 효과가 커요. 앞에서 깍두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 디아스타제가 정말 좋거든요. 무생채의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는 효과도 있어요. 곰탕은 맛이 담백하고 순한 편이라 무생채의 상큼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죠. 특히 기름진 곰탕을 먹을 때 무생채를 곁들이면 느끼함이 확 줄어들어요. 무생채를 만들 때 식초를 넣는데 이 식초도 소화에 도움을 줘요. 식초의 초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하거든요. 또 식초는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곰탕에 밥을 말아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는데 무생채의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죠. 여덟 번째는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난 채소로 유명하죠. 곰탕에 미나리를 듬뿍 넣어 먹으면 정말 좋은 조합이 돼요. 미나리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어, 비타민C, 칼슘, 철분이 많죠. 곰탕만으로는 부족한 비타민류를 미나리가 보충해주는 거예요. 미나리의 독특한 향은 정유 성분 때문인데 이게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미나리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부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곰탕에 나트륨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나리를 함께 먹으면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미나리가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효능이 있다고 봐요. 술 마신 다음 날 속이 안 좋을 때 미나리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곰탕이 워낙 기름지고 진한 음식이니까 미나리의 시원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9번째는 숙주나물이에요. 곰탕에 숙주를 넣어 먹거나 숙주나물 무침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숙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곰탕의 고칼로리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또 숙주에는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아요. 곰탕을 먹고 힘을 내려는 건데 숙주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숙주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예요.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죠. 곰탕처럼 진한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를 곁들이면 속이 편해요. 숙주에는 또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 건강에 좋아요.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곰탕의 지방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숙주가 이를 완화해 주는 거죠. 10번째는 양파예요. 생양파를 채 썰어서 곁들이거나 양파를 곰탕에 넣어 끓여 먹는 것도 좋아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곰탕의 포화지방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양파의 퀘르세틴이 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양파는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곰탕을 드실 때 양파를 함께 먹으면 좋은 이유죠. 양파의 유황 화합물은 해독 작용도 해요.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곰탕처럼 영양이 진한 음식을 먹을 때는 해독도 함께 신경 써야 하는데 양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곰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충분히 살펴봤으니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아볼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좋은 음식끼리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홍차나 녹차 같은 차류예요. 이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곰탕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곰탕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가 방해될 수 있어요. 특히 녹차에는 카테킨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곰탕에 철분이 들어있는데 녹차를 함께 마시면 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차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곰탕을 먹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요. 두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이에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곰탕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과 철분은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하거든요. 둘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또 우유의 지방과 곰탕의 지방이 겹치면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곰탕도 지방이 많은 음식인데 여기에 우유까지 더하면 위장의 부담이 커지죠.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요구르트 같은 발효유 제품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곰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유제품은 곰탕을 먹고 한참 후에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감이나 홍시예요. 이건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에는 탄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떫은 감일수록 탄닌 함량이 높죠.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게 위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위석은 위장 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는데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곰탕을 먹고 홍시를 디저트로 먹었다가 위석이 생긴 사례도 있어요. 곰탕에 단백질과 감에 탄닌이 만나서 문제가 생긴 거죠. 특히 공복에 감을 먹으면 더 위험하고요. 감을 꼭 드시고 싶으시면 곰탕을 먹고 최소 2시간 이상은 지난 후에 드세요. 그리고 떫은 감보다는 단감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는 도토리묵이나 녹두묵 같은 묵류예요. 이것도 의외죠? 묵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식이섬유 자체는 좋은 건데 곰탕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어요. 묵이 장 속에서 기름을 흡착하면서 배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묵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에요. 곰탕은 따뜻한 성질인데 찬 성질의 묵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성질이 상반되는 음식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묵을 드시고 싶으시면 곰탕과는 따로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또는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요. 다섯 번째는 새우나 게 같은 각각류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곰탕과 각각류는 둘 다 고단백 식품이에요. 단백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은 더 조심해야 하죠. 또 각각류는 퓨린 함량이 높아요.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곰탕도 퓨린이 적지 않은 음식이에요. 둘을 함께 먹으면 퓨린 섭취가 과해지는 거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곰탕만 먹어도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새우나 게까지 더하면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술이에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안 좋은지는 제대로 아셔야 해요. 곰탕과 술을 함께 먹으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곰탕의 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간의 일이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것도 간의 일이거든요. 둘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간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또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해요. 곰탕이 기름진 음식이라 위에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술까지 더하면 위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빈속에 술과 곰탕을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해요. 술을 마신 다음 날 해장으로 곰탕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괜찮아요. 이미 술이 어느 정도 대사되고 난 후니까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서 곰탕을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곰탕과 함께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조합이 좋지 않아요. 고구마는 전분이 많은 음식이에요. 곰탕에 밥을 말아 먹으면 이미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데 여기에 고구마까지 더하면 탄수화물 과잉이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죠. 또 고구마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곰탕도 소화가 느린 음식인데 둘을 함께 먹으면 위장이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고 싶으시면 곰탕과는 다른 시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만 먹거나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좋고요. 여덟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곰탕 먹고 콜라 마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탄산음료는 위산을 중화시켜요. 소화를 위해서는 적당한 위산이 필요한데 탄산음료가 이를 방해하는 거죠. 곰탕처럼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을 때는 특히 위산이 충분해야 하는데 탄산음료가 이를 막는 거예요. 또 탄산음료의 당분이 문제가 돼요. 곰탕에 밥을 말아 먹으면 이미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데 여기에 당분까지 더하면 혈당이 급상승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조합이죠. 탄산음료의 인산도 문제예요.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곰탕에 칼슘이 들어있는데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밤이에요. 밤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긴 한데 곰탕과는 궁합이 안 맞아요. 밤은 전분이 많은 식품이에요. 고구마와 비슷하게 탄수화물이 많죠. 곰탕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되고 칼로리도 높아져요. 또 밤은 소화가 느린 음식이에요. 곰탕도 소화가 느린데 둘을 함께 먹으면 위장이 너무 오래 일을 해야 해요. 특히 밤을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밤을 드시고 싶으시면 곰탕과는 따로 간식으로 드세요. 삶은 밤 서너 알 정도를 오후에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열 번째는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같은 차가운 음식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이런 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곰탕은 따뜻한 음식이고 몸을 데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온도 충격을 받아요. 위장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겨울에 따뜻한 곰탕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위장에 정말 안 좋아요.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차가운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곰탕을 먹고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다리세요. 위장이 안정되고 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자, 그럼 이제 곰탕을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나트륨 조절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곰탕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죠. 곰탕을 드실 때 소금을 추가로 넣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더 짜게 먹고 싶으시면 소금 대신 후추나 다진 마늘로 간을 하세요. 또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만 드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정도만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곰탕을 먹은 날은 다른 끼니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국물 음식은 피하시고 담백한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팁은 밥의 양 조절이에요. 곰탕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밥을 말아 먹을 때는 평소보다 적게 드세요. 보통 밥 한 공기를 다 말아 먹는데 3분의 2 정도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곰탕 자체에도 칼로리가 있으니까요. 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완화해 주거든요. 요즘은 곰탕집에서도 현미밥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을 아예 말지 말고 따로 소량만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곰탕의 국물과 고기만으로도 영양이 충분하거든요.
세 번째 팁은 먹는 시간대예요. 곰탕은 언제 먹어도 되지만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곰탕은 칼로리가 높고 소화가 느린 음식이에요. 아침에 먹으면 소화하느라 오전 내내 졸릴 수 있고 저녁에 먹으면 자는 동안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할 수 있어요. 점심에 먹으면 오후 시간 동안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특히 오후에 일이 많거나 활동량이 많은 날 점심으로 곰탕을 드시면 좋아요. 다만 점심 먹고 바로 중요한 회의나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곰탕을 먹으면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는 게 나아요. 네 번째 팁은 먹는 속도예요. 곰탕은 천천히 드셔야 해요.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으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식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조금씩 식혀가면서 천천히 드세요. 또 천천히 먹어야 포만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른 걸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거든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충분히 씹고 삼키고 그리고 다음 숟가락을 드세요. 곰탕 한 그릇을 최소 15분에서 20분에 걸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팁은 운동 시간이에요. 곰탕을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시면 안 돼요. 곰탕은 소화가 느린 음식이라 최소 2시간은 소화 시간을 주셔야 해요.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산책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괜찮아요. 오히려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달리기나 근력 운동 같은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운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운동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곰탕은 운동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도 곰탕이 좋거든요. 여섯 번째 팁은 빈도예요. 곰탕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곰탕은 영양가가 높지만 지방과 나트륨도 많은 음식이에요.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월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적절한 빈도를 정하세요. 곰탕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팁은 집에서 만들 때예요. 요즘은 집에서 곰탕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집에서 끓일 때는 첨물을 꼭 버리세요. 뼈를 끓이면 처음에 많은 불순물이 나오거든요. 한번 끓여서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다시 끓이세요. 기름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끓이다가 위에 뜨는 기름을 걷어내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세요. 소금은 마지막에 넣으세요.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짜질 수 있어요. 국물 맛을 보면서 조금씩 간을 맞추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 팁은 보관 방법이에요. 곰탕을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나눠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관이 중요해요. 곰탕은 냉장 보관하면 3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2일을 넘기지 마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냉동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한 끼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편리해요. 먹을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시고 완전히 끓여서 드세요. 재가열할 때는 반드시 팔팔 끓이세요. 미지근하게 데워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충분히 끓여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드세요. 아홉 번째 팁은 외식할 때예요. 곰탕집에서 먹을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생적인 식당을 선택하세요. 곰탕은 오래 끓이는 음식이라 관리가 중요해요. 깨끗한 식당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손님이 많은 곳을 선택하세요. 회전이 빠른 곳이 신선한 곰탕을 먹을 확률이 높거든요. 반찬의 양도 조절하세요. 식당에서 반찬을 많이 주는데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곰탕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니까 반찬은 입맛에 맞는 것만 조금씩 드세요. 포장해 갈 때는 빨리 냉장고에 넣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상온에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어요. 포장 받으면 바로 집으로 가시고 1시간 내에 냉장 보관하세요. 열 번째 팁은 개인 건강 상태예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곰탕을 드셔야 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곰탕을 자제하세요. 퓨린 함량이 높아서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어요. 꼭 드시고 싶으시면 국물은 적게 드시고 고기만 조금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단백질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셔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뜨거운 곰탕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식혀서 드시고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곰탕은 정말 좋은 보양식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온 음식이고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죠.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규칙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곰탕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영양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고 피해야 할 음식들은 피하면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따뜻한 곰탕 한 그릇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기운도 내시길 바랄게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실천하기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곰탕 먹을 때 김치 꼭 챙겨 먹기, 국물 반만 마시기, 이런 작은 것부터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